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4년 만에 인천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는데 2막을 열게 됐습니다. 유정복 당선인, 인천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이 정승영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거 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 함께 하셨을 텐데 유정복 당선인이 7.2% 차로 당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그 인천의 지자체장을 보기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재선 아니지만 연임은 아니죠. 두 번째 두 번째 시장이 된 거죠. 예. 어떤 승리운이 있을까요? 우선 보면은 유정복, 박남춘 후보 두 분은 이 살아온 길이 많이 좀 비슷합니다. 고교 1년 선후배이기도 하고요. 두 분 다 고시를 통해서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고 이제 시장을 4년씩 하셨는데 저는 이제 승패를 나눈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천 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를 관통했습니다만 야당이 주장했던 정권 견제론보다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윤석열 정부를 한번 좀 안정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정권 안정론이 더 인천에서도 크게 힘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도의 힘이 크죠, 일단.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도와주고 그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시장을 뽑아야 이 현안이 많은 인천에도 발전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각각 4년씩 이렇게 순서대로 시장을 하셨는데 그 4년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 박남춘 시장도 이음 카드라든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만,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에 특히 그때 이제 유정복 시장이 막 시장될 때 이 인천이 재정 파산 위기에 몰린다, 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그 4년 임기 동안에 약 4조 원 가까운 돈을 절약을 해서 빚을 갚았어요. 그걸 통해서 재정 건전화에 상당히 역할을 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지금에서도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끌어온 부분도 평가를 받았다는 내부 분석도 있던데, 유정복 당선인이 당선 일성으로 강조한 내용도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인천 발전, 이 부분 눈에 띄고요. 시민에 대한 얘기 눈에 띕니다. 마음을 받들어서 시정을 펼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갈 것이다. 발전, 시민, 초일류, 이 세 가지 정도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의 청사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유정복 당선인이 얘기한 대로 발전, 인천을 계속 끊임없이 발전시키겠다는 건 당연하고요. 시민, 그리고 초일류 도시. 저는 시민에 대해서 이제 그 재물포 르네상스라는 상당히 좀 이렇게 멋진 용어로 1호 공약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많이 함축되어 있지 않나. 지금 인천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문제, 원도심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 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다시 항만도시 인천을 원도심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그걸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찾아드리겠다라는, 거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 홍콩 시티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데를 많이 글로벌 기업들을 인천에 유치해가지고 그야말로 초일류 글로벌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이렇게 두 개가 상징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박남춘 시장이 민주당 출신 시장인 만큼 그러한 복지라든가 이음 카드라든가 이런 쪽에도 중점을 두었다면은 앞으로 4년의 유정복 시장은 이러한 원도심 재개발이라든가 교통 문제 혁신이라든가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약간 성장 쪽에 중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 세계 초일류라는 말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 그러니까 구도심, 원도심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구는 영종도는 있기는 합니다만 동구부터 시작해서 미추홀구까지 이렇게 이 부분을 특별하게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인천이 개항도시 인천이 시작된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 재물포 르네상스 공약을 보면은 이 해양수산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내항,
일대 약 181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한 55만 평 되는데요. 그 소유권이 지금 해수부에 있는데 그걸 인천시가 이제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게 되거든요. 지정을 해서 이제 항만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해양 주권을 찾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레스토랑, 수상 공연장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용어 자체가 인천의 과거와 역사를 상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미래 첨단형 항만도시 인천으로 다시 부활하겠다, 이런 걸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원도심 재개발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다른 뭐 서구라든가 뭐 미추홀이라든가 이런 데로 원도심 재개발을 확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련 내항 부지들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재정 면에서도 확실한 그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5조 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마련을 해서 제물포 르네상스와 원도심 재개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 있는 시장이 필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인천시장 토론회 내내 최대 관심사, 최대 쟁점은요, 바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인데, 인천에서는 이제 2025년에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 만들겠다면서 영흥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했습니다. 에코랜드 조성이 추진 중인데, 벌써 땅까지는 네. 다 매입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하겠다는 상황인데 네. 주민들이 여전히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그런 박남춘 시장이 추진해 왔던 2025년 종료를 전제로 한 영흥도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지 않겠다. 유정복 시장이 4년 전에 재임 시절에 약속했던,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와 서울시와 환경부와 논의를 해서 2015년에 대체 매립지를, 인천이 자체 매립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인천 이외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마련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서구의 쓰레기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매립지가 사실은 그게 좀 경기 폭천이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또 가는 지역에 이제 반발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이번 토론회 때 후보자 토론회 때 유정복 시장 후보가 이미 환경부가 그 대체 매립지 예정지 몇 곳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는 얘기도 했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환경부가 이러한 그 현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2곳 이상, 한 곳이 아니라 2곳 이상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미 좀 어느 정도 확보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인수위 단계부터 윤석열 당선인께 보고가 됐고 지금도 대통령께 보고가 되면서 어느 한 지역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반발이 심하겠지만 2곳 이상으로 분산하면서 그러한 반발을 조금 누그러뜨리겠다, 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대체 매립지와 함께 선호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시설들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인천 교육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인천의 교육감, 현 교육감이죠. 도성훈 교육감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득표 표차를 보니까 한 2%포인트 신승으로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재선에 성공은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걸 전국적으로 보면은 진보 대 보수 교육감이 4년 전에는 14대 3이었거든요. 진보 교육감이 뭐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9대 8 내지 8대 8 거의 뭐 균형을 갖췄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 교육감들이 후보들이 약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천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1%대 차이로 승패가 갈라졌는데요. 4년 전에 도성훈 당시의 당선인은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서 2명의 후보가 나왔고 그래서 14%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낙승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번에 신승을 했다. 그래도 신승을 한 그 요인을 한번 찾아보면은 무엇보다도 현직 프리미엄이 크지 않았나. 시장 선거에 비해서 교육감 선거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지도라든가 조직 면에서 우위에 있는 현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4년 전에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에서는 단일화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2차례, 3차례에 걸쳐 단일화를 했지만 그게 좀 너무 늦었다. 너무 늦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라는 걸 알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았나.
거기에도 보수 측에 좀 패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무상급식 같은 이제 정책적 이슈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성원 체제의 지향점에 대해서 언론 인터뷰 함께 좀 살펴보시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안전에 안심을 더하겠다. 학교 폭력 얘기하는 것 같고요. 등굣길 안전, 특히 구도심 문제는 이 부분에 큰 고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계를 품은 더 큰 인천 교육을 하겠다. 일단 진보 교육감 하면 학생의 주체성, 시민의식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부분 이어지겠네요. 네, 이어지고 그래도 이거 세계라든가 요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성훈 당선인이 지난 4년 동안에는 이제 세계를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를 품은 인천 교육으로 진화시키겠다.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위해서 영어 이외에 학생들에게 한 명당 또 하나의 외국어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아시아를 강조했기 때문에 아시아 주요 대학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아시아의 주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안심할 수 있는 뭐 공부 여건, 그래서 뭐 감염병이라든가 학교 폭력 이런 데로부터 이제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를 한 2, 3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학생들을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통합 지원단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진로를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진로 지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이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가상공간, 사이버, 뭐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이 사이버 진로교육원 같은 것을 운영하고 또 한 1,000명 정도로 이 멘토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시간 관계에서 1분 정도 답변의 시간을 좀 드려보면요. 기초학력 저와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비대면 수업하면서 커졌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전담교사 이런 부분도 새로 만들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학부모들도 걱정하는 바인데요.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담당 교사를 배치해서 그런 학생들을 좀 케어하고 뭐 최소화하겠다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격차라 그러면 인천에서 이제 신도심 쪽으로는 아이들이 몰려가지고 학교가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원도심 쪽에서 아이들이 떠나가니까 학교가 투자도 안 하고 노후화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원도심 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학교를 현대화시키면서 신도심도 좀 학교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고 교육부에도 건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정승현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